아, 내가 준비해왔는데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어. 뭐예요? 유희 씨한테 선물로 주려고. 뭐요? 유희 씨가 맵 부심이잖아. 응. 매운 걸 먹으러 왔습니다. 쭈꾸미 2개, 닭발 2개, 테라 한 병이랑. 나 너무 신나. 청양고추 같은 것도 있어요? 정말 매운 소스를. 불닭 소스 아니고? 불닭 소스 아니고 그런 건 시중에서 파는 거다. 이건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서 또 증빙식이야? 감사합니다. 뭐예요? 판매를 안 해요? 판매하는 거 아니야. 진짜 구해왔다니까. 근데요, 피디님, 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어디 식당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 내가 어제 밤새 만들었잖아. 진짜요? 어. 너무 좋아. 나 이거 어디서 왜 맛본 거 같지? 이거 약간 냉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야, 대단한데. 왜? 맞죠? 맞죠? 야. 면과 잘 어울리는 맛인데? 면할 때 매운 걸 많이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도 매운 걸 많이 드세요? 그냥도요. 예전에 이제 엄마 썰로 얘기하자면 유치원 때인가 어린이집 때 애기들 매운 거 못 먹잖아요, 피디님. 근데 이제 급식이 나오면 그 김치를 그렇게 제가 달라고 했대요. 깍두기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물에 씻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했대요, 제가. 이러면서 막 계속 잘 먹으니까 네. 너무 선생님들이 귀여우니까 그렇게 매운 거를 막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 한 번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다져온 진짜 매운 거를, 야, 밥을 매운 거에 그렇게 찍어 먹기도 하네, 소스에.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매운 걸 난 매운 거 좋지. 그리고 저한테 막 이런 얘기 많아요. 매운 거 좋아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다. 너 스트레스 풀려고 먹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매운 걸 좋아하나? 그냥 맛있어요. 난 무조건 매운 거. 무조건 매운 거. 그럼 성격도 다혈질 아니에요? 맞아요. 급해요. 네, 전 저를 알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되게 차분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긴다. 와, 나 피디님 앞에서 정말 빵 터지는 거 처음 봤다. 저는 엄정화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고 데뷔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지금 점에서? 유튜브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어떤 점에서 엄정화 선배였어요, 데뷔 때? 그냥 되게 멋있는 여자의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약간 멋진 여자 하면 엄정화 선배님이었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다 하시잖아요. 유희 씨도 근데 제가 또 가수가 먼저 데뷔였잖아요, 피디님. 근데 사실 그 한 파트만 연습했던 사람이라 이게 딱 6명, 7명이 모였어야 이 무대가 완성된다는 걸 너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엄정화 선배님은 솔로로 그렇게 많은 히트곡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로 넘어왔을 때도 너무 멋있고 지나가면서 정말 한 번 뵀어요. 정말 근데 정말 연예인은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선배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이렇게 진짜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니까 아니 지나가는 어떤 키 큰 여자애가 갑자기 이러니까 선배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드린 적 한 번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서 인사를 안 하고? 네, 이렇게 연예인이다 이렇게. 되게 귀여움 많이 받을 것 같아.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찌됐건 간에 데뷔를 섹시한 그래, 다 하자. 섹시한. 이미지로 데뷔를 한 건 맞으니까. 네. 맞죠. 왜냐면 제가 짧은 치마에 이제 비욘세 님의 춤을 추고 나서 제 이름을 진짜 많이 알려서 그때 당시에 애프터스쿨 활동할 때 걸그룹의 약간 3대 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환하게 웃고 약간 이런 거 뭐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전 되게 편했거든요. 막 웃고 리액션 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눈도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러는데 더 과하게 약간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나란 애도 워낙에 밝은데 이거를 곱하기 2로 더 밝아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무표정할 때가 무서운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 내가
어디까지 더 밝아져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 꿈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음. 체육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체육고등학교 안에서 내신을 챙기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도 해보고. 근데 사실 전교 1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인원이 작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그냥 남 걸그룹 같은 거 뭐 핑클 언니들 춤 따라하고 렉시? 걸스 막 이런 춤 막 녹화해가지고 막 보면서 따라하고 막 춤추는 걸 워낙에 좋아했었는데 사실 제가 데뷔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 막 이런 거가 유행했을 때 그쵸, 인천 그쵸. 살았었고 부평역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한 번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거 받았다. 나도 끼가 있나 봐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너는 없다. 엄마가? 네, 저희 엄마가 왜냐면 제가 또 돌이켜 봤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연기를 시키고 싶으셔서 박원숙 선생님이 연기 학원을 하셨었거든요. 강남역에서. 거길 제가 다녔었대요. 5살, 6살 때. 유치원보다 거길 먼저 간 거예요. 아. 웃어봐, 뭐 울어봐. 어릴 때부터 예쁘니까 엄마가 시키고 싶으셨구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다른 애기들은 막 깨르르 웃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더래요. 싫어! 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쟤는 누구야?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서 이 분위기를 흐린 거예요. 이 수업 분위기. 예쁘긴 한데 연기 수업 분위기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알았대요. 아, 얘는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끼가 없고 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운동만 저희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너도 이제 언니 따라서 운동해라. 그래서 이제 수영선수 근데 운동도 잘 못해.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데 엄마 나 이런 거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정식적으로 오디션이라는 거 봐. 그때 이제 신화 선배님들이 계셨던 SM을 나오시자마자 이제 그때 딱 연습생들을 뽑고 계셨던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디션을 봤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고 인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춤을 막 췄어. 이렇게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막 그때 당시에 렉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막 걸스 막 이러면서 막 엉덩이 흔들 이렇게 춤을 추고 한 달 정도까지 연락이 없어서 벌어졌구나 라고 했는데 연습생 그 팀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예전 영상들을 또 오디션 영상들을 막 딱 다 보시면서 얘는 피지컬이 좋은데 왜 안 뽑았냐 그래서 제가 되게 뒤늦게 합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회사에서 이제 오소녀라는 팀 그러니까 저랑 유빈이랑 피카라는 팀의 양지원이라는 친구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가 구성됐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또 걸그룹을 안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각자의 또 다른 데로 또 갔구나. 네, 근데 본인들이 또 오디션을 봐서 그게 저는 애프터스쿨이었어요. 그리고 연기도 바로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약간 내가 연기자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저는 가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까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끝까지 버티면 할 수 있다. 기회가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어요. 피디님. 저는 첫 드라마 촬영을 그 선덕여왕 그 뭐지 고현정 씨 아역. 네. 미실로 나왔어. 네. 그게 이제 고현정 선배님 아역을 찾고 있는 와중에 너무 감사하게 약간 느낌이 고현정 선배님하고 비슷하다. 아니 지금 보니까 진짜 비슷했더라고. 진짜요? 사실 고현정 선배님까지도 고현정 선배님 닮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나미시네요 드라마에 오디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저를 모르셨다가 감독님이 야 얘가 고현정 아역이었다고? 그럼 걔 한 번만 불러봐 라고 해서 제가 그 오디션장에 줄 서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있었고 그때 캐스팅이 된 거죠. 나는 운이 되게 좋아서 나오자마자 빵 뜬. 근데 운이 좋기도 했죠. 왜냐면 피디님 봐봐요. 제가 드라마 기회가 없었다가 고현정 선배님의 아역을 찾으면서 대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야 이미지 비슷하니까 너 해? 로 해서 미나미 시네 저 대사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나미 시네 오디션에 기회가 생겼고 그거를 또 끝내면서 버디버디라는
드라마를 제가 1년 찍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오작교 형제들이라는 첫 주연 주말 드라마가 방영이 같이 된 건데 아 내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항상 진짜 약간 감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많아요. 왜? 제가 저를 야 너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가 못 챙겨 먹으면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되게 20대 때는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도 심하게 한 것도 너한테 이렇게 광고를 준 거는 바지는 맞아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이 많이 쪘었어요? 데뷔 때는 사실 그런 이미지로 더 꼴먹지로 사실은 맞아요. 더 알려졌죠 네.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정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 브랜드를 입고 싶고 이걸 광고 모델인데 내가 이 바지가 안 맞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내가 진짜 모델로서 이게 맞아? 하면서 약간 굶기도 했고 막 하는데 제가 정말 안 먹고 막 그랬던 거는 사실 서진이 오빠랑 했던 결혼계약 이라는 작품에서 저는 그때 제가 느껴요. 정말 과하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안 먹었어요. 잘. 왜냐면 그때 아픈 역할이었고 죽어가는 직전에 사람을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에. 그리고 나서 하나뿐인 내 편은 그냥 그때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직부작을 끌고 가야 된다고. 왜냐면 저 혼자도 아닌데도 최수정 아버지 있고 막 선생님들 있고 선배님들 많은데도 도란이라는 친구의 아픔 자체가 좀 되게 가볍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 왜냐면 그때는 막 시어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고 막 내가 아빠인데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통통하면 안 됐구나. 그 제 기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진짜 그 어려웠을 연예계 생활을 진짜 잘 버텨냈다라고 생각했어요. 20대 때는 되게 왜 저는 원래 이런 애인데 왜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라고 막 호소를 했다면 10년이 넘어가면서도 계속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는 저라는 사람이 건강한 친구 아니면 밝은 친구 아니면 뭐 그런 친구라고 봐주는 시기가 딱 10년이 지난 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더 능글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피디님. 동네 목욕탕 가서 세신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럼 다 알아보실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 네,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어머님들한테도 맛집 많이 듣고 그거는 사실 또 주말 드라마를 많이 해서 어머님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주니까 제가 또 하는 거라서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요 딱 5년 지금 딱 5년 정도가 가장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딱 30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때도 30대 초반인데 지금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도 30대를 감사하게 잘 즐기고 있는 타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좋거든요. 그게 너무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인정하고 너는 그래도 어딘가 누군가한테 상처 줄 행동과 상처 줄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 너무 잘 버텼고 너무 잘 살았다. 그럼 이젠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딱 30 중반에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구나. 전 제가 너무 예뻐요. 좋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편안해요. 약간 행복하다는 거는 정말 간혹가다 있는 일이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자기 직전에 오늘도 잘 살았다 이러면서 자는 제가 좋아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근데 피디님 약간 아쉽기도 해요. 20대 때 그걸 조금 더 즐길걸. 맨날 너는 잘해야 돼. 부르는 이유가 있어. 막 예능 게스트인데도 막 못 웃기고 오면 막 가수인데 네가 춤을 더 췄어야지 막 이런 거 진짜 스스로 응.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피디님 저는 연기자 그러니까 연예인이란 직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되게 많이 다그쳤구나. 네. 제가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용량이 있다면 제가 그 20대 때 그걸 다 쓴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상을 받아도 뭔가 시청률이 잘 나와도 그건 너 때문이 아닌 거 알지? 스스로 채찍질을 했구나. 좀 심하게. 그래서 아깝다는 말도 그거예요. 그 예쁠 나이에 왜 다른 거에 막 집착하고 그랬을까? 그랬던. 그런 시절에 또 유희 씨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또 유희 씨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내 성격은 이게 아닌데 그래도 이 유희라는 모습으로 이런 게 비춰지려면 넌 이렇게 노력해야 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해서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게 나잖아. 너 그러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인정해주면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게 어떤 계기도 없이 이렇게 딱 괜찮아지는구나. 네, 정말 문득 정말 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고 생각을 조금 바꿔봤더니 이게 맞고 지금 너무 과한데요. 지금 좀 많이 과하게 간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되게 감동적인 제가 얘기해놓고서 아씨 감동적이다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첫 연극이잖아요. 근데 같이 하고 있는 치카 역의 르이제라는 배우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무대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막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이제야 너 나 믿어. 나도 너 믿을게. 떠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라는 사람을 믿어야 안 떤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제야 나는 너 믿어. 그러니까 너도 나 믿어줘. 라고 하고서 공연을 딱 끝나고 저희가 뒷불을 딱 하는데 이제가 저한테 언니 나 좀 감동이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연극을 하면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떤 한 배우가 나한테 나 믿어줘. 나는 너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게 난생 처음이라서 자기가 그걸로 2시간을 되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아, 유희 멋있네, 유희 씨.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대장 같은 그게 있네. 이거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리더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네. 본인 스스로에게. 그 이번 무소단도 그랬어요, 피디님. 저희 방글이 피디님이 저한테 마지막 다 끝나고 유희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다른 한 명씩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힘든 걸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불평을 한들 그럼 이 사람은 또 마음이 혼란스러울 거고 그만큼 저도 저한테 자신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직업이 좋아서 내가 이 길을 가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거를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유희 씨가 있는 거고 지금이 더 좋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2월 31일 날 맨날 이렇게 계획을 짰었거든요. 내년의 계획을. 내년에 광고 2개 찍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 하나 찍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꼭 내가 미션을 이랬던 성격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5년 전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제가 PDC를 봤지만 내가 나올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정글밥을 하고 무소단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연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인생은 알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제가 조카가 셋이잖아요, 피디님. 제 조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기 때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당연히.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막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막 사진 찍고 이러니까 그 친구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이모가 유명한 사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딜 가든 제 손을 잡았었어요. 둘째가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셋째는 아예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모가 너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사고를 안 칠 거야. 그리고는 이모가 사고를 치지 않는 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너네도 있어. 너네 이모가 유희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람은 될 거야. 너네도 그래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조기 교육으로.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사고를 절대 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근데 지금 그 조카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유희 씨가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생겼을 때 하면 되는 얘기 아닌가? 근데 결혼이라는 거요, 피디님.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어렸을 그쵸. 때. 그쵸. 근데 지금은 계속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더 이상 저한테 결혼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개인적이죠? 아니요. 좀 내보내고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그만해. 알아서 갈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해. 부모님이 결혼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약간 아쉬우신가 봐요. 그치. 우리 딸이 제일 예쁠 때 결혼했으면 네. 좋겠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엄마 아빠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못하는 건 엄마 아빠의 딸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일이 더 좋구나. 어떤 일상을 꾸미는 것보다. 네.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인생을 산 지가 그렇게까지 제가 길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유희 씨는 16년 전에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 갈림길에 있었잖아요. 네. 내가 그 16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 선택들을 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최선을 다한 선택들이었기 때문에 뭐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꿀래요?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 거? 안 바꾸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저의 감정이고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내 마지막은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어디 기사에서 봤어요. 다시 해도 가수가 되고 싶다. 전 늘 얘기해요. 네네. 저는 솔로였으면 절대 못했어요. 진짜로. 무대 위에서 멤버들한테 얻는 힘이 진짜 컸고 다 같이 무대에 섰을 때 애프터스쿨에 그 얻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파트를 절대 못하는데 그걸 다 이제 레이나가 해줬고 나나가 해줬고 뭐 정아 언니가 해줬고 랩은 백화가 해줬고 그 사이에서도 저의 매력을 뿜을 수 있었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인터뷰 같은 거. 유희 씨 솔로 앨범 생각은 없냐. 전 늘 얘기해요. 저는 솔로였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가 가수로서 딱 선다면 솔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아, 이제 가수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못하죠. 팬미팅에서 노래를 할까 말까 지금. 저는 제일 자존심 상한 게 같이 노래방 하는데 너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내가 애프터스쿨이었는데 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풀린 거에 대해서. 야, 그걸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요? 내가 가수였는데 전 노래는 잘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피디님. 지금도 대기실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맞아, 저 유희 가수였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 센터. 근데 비주얼도 우리 주연 언니 얼짱 출신의 지금 배우 활동하고 있는 언니가 있거든요. 얼굴로 애프터스쿨을 따지기에는 내가 1위가 아니잖아요. 춤으로 또 밀고 싶은데 다이 언니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매력으로. 오케이.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김구라 선배님께서 라디오스타에서 유희는 애프터스쿨에서 뭐야? 저요? 저 센터요. 이렇게 해서 센터는 뭐야? 뭐 농구 선수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는 또 되게 군무에 막 뭔가 되게 손끝 하나에 맞추고 막 이런 게 되게 진짜 좀 심한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는 밤새 진짜 각도 맞추고 이렇게 있었는데 맨날 저는 듣는 얘기가 유희 센터 맞춰, 센터 잡아, 유희야 센터 맞춰. 이걸 되게 많이 듣고 있었던 상태라 그게 계속 제가 꽂혔나 봐요. 김구라 선배, 그럼 넌 뭔데? 전 센터요. 사람들이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의외의 면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걸 모르실 텐데 나 이런 면도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저한테 뭘 도전해달라. 심지어 저한테 철인 3종 나가고 나서
마라톤 대회에 섭외가 진짜 많이 오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유희님 지금 유희 배우님 지금 연습을 못 하고 에이 그냥 뛰세요. 기본적으로 10km 뛰잖아요. 저도 무릎 아프고요. 의외로 저는 노력형 운동 선수입니다. 선수랜다 또. 근데 이미지가 건강한 이미지가 네. 정말 데뷔 초부터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PT 쌤이라든지 지금 필라테스 쌤도 제 인바디를 보면 체지방 뭐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들어줬으면 좋겠는 건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력형입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때 더 잘합니다. 카메라가 돌면 제가 또 어떻게 도는 사람이야. 저도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물이 의외로 예쁜 편이라 저를 보러 와주세요. 네. 또 나중에 연극 끝나고 나면 또 이만큼의 얘기가 있겠어요. 그죠? 왜냐면요. 지금 바닷마을 하고 있는 요시노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나은가 요시노인가 할 정도로 그냥 무대 위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혼연일체. 네, 제 지인들은 와서 야 무대에서 연기를 해 왜 널 해? 라고 얘기하니 들켰다 라고 하는 그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게 다시 재현이 됐을 때 요시노 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까?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하치 언니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거기 있는 배우분 한 분 나가셔야 되네 그러면. 하선 언니가 요시노를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선 언니랑 제가 바꾸면 될 것 같은. 근데 언니들 다 웃을걸요? 네가 어떻게 사치를 하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 성격을 다 아시니까. 꼭 연극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유 씨가 또 한 번 PDC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너무 스타스러웠던 점 죄송하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였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국장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진짜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잘 끝내고 또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사고 안 치고 잘 연극을 끝내서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근데 유희 씨는 왜 유진이라는 이름에서 유희 씨라는 이름을. 피디님 저 데뷔했을 때 이미 유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SS 유진 선배님 계셨고 소유진 선배님 계셨고 그리고 또 연기자 선배님 중에도 유진이 있었고 정말 많았어서 저희 대표님이 너의 이름 중에 뭘 쓰고 싶어? 유나 진 중에 골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죠. 유라는 걸 썼으면 좋겠다. 엄마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뭐 저 유아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다가 유희가 제일 잘 어울리네. 진짜요. 근데 또 기분 좋은 건 제가 데뷔를 하고 어떤 조사에서 애기들 이름 중에 유희라는 이름이 3위인가 5위였어요. 나 1인 줄 알았어. 1위까지는 못 갔어요. 1위는 수지님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를 이제 뭐 응원해주시는 뭐 것들 중에 편지 같은 거에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 이름이 유희예요. 언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지었어요. 가 있으면 너무 좋다. 부르기도 쉽고 그러니까.